자, 저희가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덧셈 할 때 그런 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덧셈 할 때 저희가 요거 계산하기 전에 뭘 확인할 거냐면 저기 내용이 채워졌는지를 먼저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 이제 미리 예상이 되지만 무슨 예상이 되냐면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이거 체크하는 거 하잖아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 하면 쫓아가서 뭘 해야 돼요? 여기 가서도 해야 되죠. 왜냐면 두 개의 동작 방식은 똑같은데 여기만 고치고 여기를 안 고치면 이것도 잠재된 에러가 계속 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한쪽은 고치고 한쪽은 안 고치는 이런 일이, 왜냐면 이런 부분이 한 100개 있었다. 그럼 여러분이 100군데를 다 쫓아다니면서 이거 고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 되게 쉽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공통 부분이 있으면 함수로 뽑아버리는 게 좋아요. 그죠? 자, 근데 공통 부분이 있지만 여기 봤더니 치명적으로 얘는 덧셈을 하고 얘는 뺄셈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저것만 해결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거 눌렀을 땐 덧셈 처리를 하고 요거 눌렀을 땐 뺄셈 처리를 할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자, 일단은 저희가 먼저 저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요만큼이 우리의 공통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블럭을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가시면 리팩터라는 애가 있어요. 리팩터가 있고 익스트랙트 메소드, 저희 지금 몇 번째 쓰고 있는데 요걸로 메소드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버리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실제 계산하는 일을 하겠죠. 그러면 뭐 공통된 이름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칼크라고 합시다. 칼크라는 이름으로 얘를 뽑았어요. 잘 뽑았는데 얘가 뽑자마자 얘가 요 밑에 요렇게 생기면 이쪽에선 요거를 못 쓰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를 잘라다가 얘보다는 더 바깥쪽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요 메소드 있는 요 바깥쪽에다가 요렇게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바깥쪽에 있는 애는 요 안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뽑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뽑은 A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뭐예요? 난 덧셈 일을 할 거야 라고 할 건데, 여러분이 문자열로 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스위치 케이스를 쓸 거거든요.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저희는 문자로 보내면 더 편리하게 이걸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덧셈이란 문자를 보내면 여기에 있는 애는 그 문자를 캐릭터인 애로 OP라는 이름으로 받아주면 저 문자를 하나 받아오겠죠. 자, 그럼 요런 모양으로 우리 여기에 있던 빼기도 이 부분을 싹 지워버릴 거고요. 칼크라고 하고 얘는 어떻게 해요? 문자로 빼기를 이렇게 보내면, 그러니까 덧셈을 누르면 요 플러스 기호를 들고 들어오는 거고요. 요걸 누르면 빼기 기호를 들고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로 넘어오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하면 돼요?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스위치라고 할 거고요. 뭐에 대한 스위치예요? 이 OP에 대한 스위치겠죠? 그래서 케이스가 어떤 경우요? 케이스가 이렇게 덧셈인 경우라면 난 뭐 할 거냐면 요런 연산할 거잖아요. 요런 연산.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덧셈을 여기다 직접 넣는 게 아니라 리절트는 제로라고 이렇게 넣어 놓고요. 여기에다가 리절트는 방금 잘라 놓은 x 더하기 y라고 하는 일을 하면 돼요. 브레이크를 하나 걸어줄 거고, 다시 케이스가 빼기인 경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리절트에서는 x 빼기 y를 처리할 거고,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이렇게 된 결과가 여기 찍히면 똑같아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면 똑같이 10 넣고 20을 넣은 상태에서 덧셈도 되고 뺄셈도 되고 지금 다 되는 상태라면 똑같은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대신 나는 어때요? 두 군데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와서 여기만 이제 지지고 볶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쉬워지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수정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저희가 일단 고려할 거는 이거죠, 먼저. 자, 만약에 이렇게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인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물어보면서 뭐예요? 텍스트 필드 X에 있는 놈이 X에서 가지고 온 저 getText, 저희가 저 getText를 가져올 거라서 저희 여기에다 이제 매번 이렇게 쓰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서 뭐 할 거냐면 스트링으로 된 문자 X를 준비할 건데 걔는 아마도 어떻게 해요? 텍스트 필드 X로부터 getText를 해서 가져온 거를 X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스트링으로 stry를 할 건데 그놈을 텍스트 필드의 y로부터 getText 한 거를 스트링 y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는 어렵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애를 뭐만 물어보면 돼요. strx라는 애만 물어보면 되죠. 많이 하는 실수가 저기가 빈 경우 있잖아요. 아까 전처럼 요 상태, 여기 아니라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그 요게 올라왔을 때 요게 빈 상태, 요거를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물어보냐면 str이 널이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아니에요? 흔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 이렇다고 칩시다. 이게 널이고 그 다음에 str y가 널이었다면, 사실은 얘가 널이 아니라 둘 다 널이 아니고 널이 아닌 경우라면을 처리해야 돼요. 그죠? 둘 다 채워지면, 둘 다 채워져 있으면 저희가 할 일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일들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렇게 긁어다가 잘라다가 요 안에다가 요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둘 다 비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는 요게 요거니까 저희는 여기서 strx를 쓸 거고요. 여기에서 stry를 이렇게 적어서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찾아보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빈 상황이 널이었냐 이걸 보고 싶어서 제가 얘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린 다음에 여기를 비워놓고 얘를 누르면 얘 여전히 죽어요. 계속 죽어요. 가서,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자바를 할 때 오류가 뜨잖아요. 오류가 뜨면 오류는 무조건 자바는 맨 위에서부터 보시는 거예요. 발생한 맨 위로 올라갑니다. 맨 위로 올라가면 답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바 랭에 있는 넘버 포맷 익셉션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어떤 포맷이 잘못돼서 발생한 오류예요. 여기 봤더니 인풋된 스트링이 널이 아니라 인풋된 스트링이 뭐예요? 공백 문자열이 들어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체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이 또 많이 하는 실수는 아, 이게 이게 공백 문자열이구나 라고 여기를 이렇게 때려 넣으면 안 돼요. 이건 우리 반드시 뭐로 비교하라 그랬죠? 문자열 비교는 뭐예요? 이퀄스죠, 이퀄스. 그죠? 이게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면 무조건 이걸로 때려 넣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항상 뭐예요? 여기다 점 이퀄스라고 하실 거고 그때 문자열을 넣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점 이퀄스 하실 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상황은 뭐예요? 얘가 비었고 얘가 비었으면 들어가라는 뜻이죠. 무슨 상황이냐면 이거는
잘못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얘를 돌리면 여기가 B고 여기가 B면 계산하러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면 당연히 여기서 뭐예요? 내가 다시 빈 문자를 들고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일 때 여기가 들어가야 돼요? 둘 다 비지 않고 얘도 비지 않고 동시에 얘도 비지 않은 상태라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돌리면 이제 드디어 이게 비면 어때요? 얘가 아무 동작도 안 해요. 죽지 않고. 이렇게 아무 동작도 안 하면 좀 이상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맞으면 들어가지만 이게 아니면 여기 오셔서 저희는 else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sysout 하셔가지고 입력 중에 빈 값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돌리시면 얘가 비건 얘가 비건 비면 요렇게 입력 중에 빈 값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있어도 한쪽이 없으면 빈 값이 있는 거고요. 둘 다 벼도 어때요? 빈 값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가능해요. 둘 다 비워도 입력 중에 빈 값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렇게 우리가 GUI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렇게 콘솔에다 결과를 찍는 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뭘 쓰냐면 저희 이제 책의 뒤쪽에 보시면 저희 순서를 좀 바꿔가면서 할게요.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JOptionPan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를 쓰시잖아요. 그럼 얘는 팝업 다이얼로그를 해줘요. 근데 팝업 다이얼로그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여기 어떤 입력 값을 받는 인풋 다이얼로그가 있고요.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결정해서 yes, no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컨펌 다이얼로그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메시지 다이얼로그가 있어요. 이게 뭔가 내용을 찍는 거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 다이얼로그가 지금 요 상황에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JOptionPan이라고 하면서 .show dialog, show message dialog라는 걸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를 대신해서 저희가 뭘 쓸 거라고요? JOption 이렇게 JOP 정도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OptionPan이라는 애가 올라와요. 제가 다른 데서 수업을 하는데 이게 안 올라오더라고요. 가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잘 기억했다 이거 치셔야 돼요. JOptionPan에 점 누르시고요. show 하면 여기 굉장히 다양한 다이얼로그가 올라오는데 conform, input 이런 애들 올라오는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아니면 여기 show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M자 정도 쓰시면 메시지 다이얼로그가 올라와요. 근데 여기 보면 메시지 다이얼로그도 종류가 이렇게 하나, 둘, 세 종류가 있어요. 메시지 다이얼로그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달라요. 파라미터의 개수가. 자, 그래서 저희가 제일 간단한 애를 하나만 요거 해보면 얘는 위쪽에 뭘 붙이냐면 부모 컴포넌트를 붙여요. 부모 컴포넌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너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 여기다가 저희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요거죠. 입력 중 빈값이 있습니다. 요 값이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문자열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얘는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지워버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거를 뿅 돌리면 얘가 실행은 여기서 되고 이제 빈 값이 있는 상태에서 누르면 이 옆쪽에 요렇게 창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저희가 얘가 이쪽에 올라오는 이유는 여기를 널로 줘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부모 컴포넌트예요. 페어런트 컴포넌트를 적는 건데 우리는 요게 이렇게 올렸을 때 지금 요거 옆쪽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얘 눌렀을 때 얘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의 프레임을 찾는 거예요. 이 맨 위에 올라가면 이 전체의 프레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요 프레임이거든요.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 널 대신에 얘를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저걸 넣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수행했더니 이렇게 올라오고 요거 누르면 이제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자, 여기 요 놈의 역할은 얘를 올릴 부모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고 입력 중에 빈 값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글자를 찍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보면 여기에 조금 더 내용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콤마 찍으시고요. 엔터 하나 눌러서 다음 칸으로 내려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애는 뭐냐면 위쪽에 타이틀. 위쪽에 타이틀인데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뭐라고 할까요? 빈값 확인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준다라고 치자고요. 자, 근데 얘는 요러기까지만 넣었더니 에라예요. 왜냐면 3개인 생성자는 없고요. 콤마까지 넣어서 하나 더 줘야 돼요. 뭘 줄 거냐면 그 다음엔 아이콘을 결정해요. 근데 우리 일단 이전 상태를 잠깐만 기억해 볼게요. 자, 요 이전 상태를 띄우면 요런 모양이었어요. 여기 보면 위에 메시지라고 찍혀 있고 여기가 느낌표가 있는 상태잖아요. 자, 저희가 저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콤마 하나 주시고 일러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빈값 확인이라고 넣고 그 다음에 콤마 넣으면 저희가 이제 저 아이콘 종류를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이 J-옵션 펜이거든요. 이 J-옵션 펜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상수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값이. 그 중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를 Q로 시작하는 퀘스천 메시지라고 하는 애로 요걸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수행을 하면 여기 퀘스천 메시지 이거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물음표가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는 빈값 확인이라는 제 제목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퀘스천이 아니라 워닝 같은 거 있죠. 워닝 메시지라는 애로 바꾸면 요거 누르면 이렇게 느낌표 올라오는 애. 요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런 종류를 찾으셔가지고 이제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안 넣어도 기본적으로는 기본 디폴트 값들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값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뭐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나 더 고려할 게 있어요.